애들 아빠는 군인이고 장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4살, 12살 아이들 아빠한테 보내고 저는 대구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빚이 많았고 월급이 너무 작아서 생활이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지금까지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늘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가부장적, 권위적, 이기적인 남편의 잔소리, 짜증이 지쳤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정신과 몸을 쳐서 지난 2년 동안 종양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딸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범주에 들어 ADHD 약을 먹고 학교는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은 평범한 아이입니다. 아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소송을 하지 않으면 데려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마음이 여유해질 수 있을까요? 옛날에 어려웠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공감도 되고요. 근데 지금 어렵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사는데 왜 지금 문제가 돼요? 지금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 둘째 아이는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평범한 아이긴 한데 제가 없으니까 좀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했는지 학교나 여러 선생님들이 전화가 오셔서 아이를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제가 그냥 데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좀 여유하게 가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 데려와야 되는데요? 자기 인생도 못 살아가 지금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애 엄마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왜 애를 데려와요? 우선 원래는 자기부터 안 울고 추스리는 게 잘 살고 중요하지. 있는데 스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자기 지금 애 데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애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번 방문해가지고 학교 방문해 보면 되고, 그 뭐 남편이 잘 케어하고 있는데 두면 되지. 왜 자기가 지금 직장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데 왜 애를 데려와서 그래? 고생을 하려 그래요. 자기가 그 애 아이랑 둘이 키우고 네. 남편은 신경 안 쓰고 남편은 집안일에 신경 안 쓰고 내가 애 둘을 키우고 사는 게 힘들다 하면 그거는 힘들겠다 이렇게 이해되는 면이 있는데 자기는 지금 애도 없고 자기 혼자 있고 직장도 있고 근데 뭐가 힘들어요? 이제 이혼을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혼 네. 소송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혼을 당장은 하는데 왜 제가 돈을 들여요? 그냥 이혼하면 되지. 소송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왜 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살면 네. 되잖아요. 놔두고. 그냥 살 수는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이게 이혼 신청을 남편이 이렇게 안 맞아가 자기가 그 이혼할 사유가 안 되는데 이혼을 하려니까 소송 비용이 들지. 그냥 자기가 뭐 변호사 비용 될 게 뭐 있어. 그냥 이혼 소송하면 되지. 뭐 재산을 분할해야 승소를 돼요? 네. 아니요. 재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응. 저희 집에도 헛소리를 해서 자기가 원래 빚이 있는 사람이고 뭐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빚이 왜 2억 5천이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빚이 2억 5천 있다. 그래서 이혼은 절대 못 하겠다. 이런 말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 그 못하겠다고 현실적으로는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혼, 이러이런 사유로 이혼하겠다고 법원에 제출해보면 법원 판사가 볼 때 이혼할 만하다 하면 이혼 결정을 내려줄 거고 이혼할 만하지 않다. 이 정도 갖고 이혼하면 세상 부부가 어떻게 사노?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놔두고 살면 되지. 저는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숨이 안 쉬어집니다. 예. 그만큼 소름 끼치도록 정말 아, 싫고 그렇죠. 아니 싫다는 말도 아니고 그런 사유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왜 그 거액을 들여가 돈이 얼마나 많겠는데 거액을 들여가 소송을 하려고 그래요? 승소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아이들을 버리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 고지고대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또 뭐 그렇게 말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는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건 전 알고는 있긴 하지만 최소한 제가 아이들을
버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은 네, 제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지금 자기가 애를 안 키우니까 애를 버렸다는 말이 맞지. 그건 뭘 억울해해요. 아니, 보통 엄마가 키우고 애들 아빠가 따로 나가 있는데 애들 아빠가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지 키우고 있으니까 엄마가 애를 안 키우니까 애들한테 엄마가 버렸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네. 뭐 억울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 제가 혼자 키우고 혼자 살림하고 혼자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지는 작년 12월 달에 애들을 보냈으니까요. 근데 애들을 왜 보냈어요? 강제로 데려갔어요?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이 군인인데 군인들이 뭐 월급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근데 대구의 집값이 제가 있는 곳이 집값이 보통 13억에서 18억 정도인데 뭐 그 정도 형편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래서 애들을 보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러니까 애를 보냈으니까 버렸다는 말이 맞네. 아이고 참. 아니 버려놓고 안 버렸다는 소리 들으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내가 어려워서 애를 굴러 데려갔으니까 버렸다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아이를 안 보고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있어요. 엄마를 위해서 아이가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근데 자기 얘기하는 애를 안 보고 살 수 없다는 건 자기를 위해서 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 자격이 없는 소리예요. 애들이 필요로 하면 내가 아무리 힘을 들어도 애들을 키워야 되고 애들이 괜찮으면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애를 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엄마라면. 자기는 지금 엄마가 아니에요. 자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애가 무슨 소유물품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내 거니 네 거니 하는 건 옳지 않다. 남편이 애를 뭐 안 키우고 학대를 하고 이런 몰라도 남편이 애를 돌보고 있으면 그냥 잘 크도록 두면 돼요. 애들에게 무슨 소리 하는지 그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잘 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뭐 그래서 크지 못하는지 잘 크는지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알아요?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딸아이가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다가 온갖 검사를 다 했었는데 정확하게 판정을 받은 게 작년에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약도 먹이고 좀 더 제가 대처를 했었을 텐데 뭐 그런 판결을 못 받아서 못했었고 근데 그 아이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그런 인터넷에 너무 과하게 애가 집착을 하다 보니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하는 것들이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데 이제 그러다가 이쪽 그 사람도 못 참아서 아이를 때렸던 모양입니다. 뭐 심하게 때리고 그런 것 같진 않긴 한데 근데 아이가 112에 신고를 해서 둘이 경찰 조사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 정도는 남편도 성질 더러운 거 경찰에 한 불려가서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됐고 괜찮아요. 그 자기도 애 키워봤지만은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 성질 부릴 때 그 많이 경험한 사람은 괜찮지만은 많이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남편은 그 같이 안 살고 잘 안 보다가 그런 걸 보니까 못 견딘데다가 원래 또 고함지되고 성질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고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 경찰에도 가서 조사도 받고 했으니까 이 부모가 애들이 아무리 그래도 애를 때리면 안 되구나 이걸 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근데 애들을 생각하면 스님 말씀처럼 제가 19살까지는 그 아이들 옆에 있는 게 맞다라고 저도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는데 자기 지금 그 애들 둘이 돌볼 형편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돌보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자기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항상 전화해가 여보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세요.
자기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기나 잘 추스리고 사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못 살아가지고 애를 자꾸 그 보상으로 애 핑계 대지 말고 애들은 거나 놓고 자기부터 먼저 병원에 가고 자기 치료받고 자기부터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애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 잘하고. 이혼을 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혼해도 괜찮고 그건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법률사무소 가서 이혼장 그 써서 사유 써서 그냥 제출하면 돼요. 안 그러면 국선 변호사 뭐 간단하게 변호사 그저 기본 서류만 내는 그런 게 하면 되지. 뭐 거창하게 자기가 지금 막 죽어도 이혼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니까 또 이혼 사유가 안 되는데 이혼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보니 질문자가 지금 흥분된 상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감정을 좀 추스리고 차분해진 뒤에 소송을 하든지 하면 좋겠다 싶네요. 자기 지금 흥분해가 돈 엉뚱데 갖다 주는 거예요. 네, 부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의 변호사한테 남한테 돈을 거액을 갖다 준다. 그럼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제가 지금 또 나중에 또 후회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 걱정하지 말고 애 핑계 대지 말고 이혼 서두르지 말고 그냥 지금은 남편도 가까이 없고 혼자 있으니까 지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직장 다니고 그 자꾸 혼자서 생각해가 자꾸 일 만들지 말고 남편이 나중에 이혼하자 할 때 그때 오히려 안 하겠다 이래가 튕겨가 위자료를 받든지 해야지 뭐 때문에 내가 나서가 위자료 줘가면서까지 하려고 그래요. 남자가 있어요 따로? 없습니다. 그건 남자가 없는데 이혼을 뭐 때문에 그래 빨리 하려고 그래요. 남자가 있으면 이게 나중에 또 뭐 위자료를 물어야 될 사건이니까 이혼을 빨리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이혼을 서두른 거 보니까 누가 봐도 남자가 있나 이렇게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혼을 그래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다. 별거를 하면 되지 이혼을 굳이 지금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애를 데려오는 거 자기 지금 데려오면 살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굳이 애를 데려올 필요가 없다. 딸아이가 그런 병이 있고 딸아이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남편이 딸아이를 키우기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어려운 딸아이는 제가 키우고 보통의 나이는 남편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라면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말은 딸아이가 난리를 피우고 어쩌다 이래놓고는 또 데려오긴 또 아들 데려오겠다. 이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자기가 지금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흥분돼 있어요 지금. 조금 진정하세요. 지금 자기 생각이 다 지금 사로잡혀서 맞는 것 같지만은 자기 생각이 자기 얘기밖에 안 들었잖아요. 남편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애 얘기 들은 것도 아닌데 자기 얘기만 들어도 자기가 지금 너무 한쪽으로 감정이 치우쳐 있다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정말 헌신하며 살았었기 때문에 애들이 키우는 게 애들이 키우는 게 뭐가 헌신이 헌신은 애를 키우는 게 헌신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저 강제로 인신매매대가 결혼했어요? 그건 아닌데 뭐 그 직접 군인 줄 모르고 결혼했어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 인간이 된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그래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눈이 삐었고 두 번째는 애들 아빠를 그렇게 무지한 인간 이렇게 생각하면 애들은 무지한 인간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애들은 앞으로 인생에 자존심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나하고 좀 안 맞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건 사회에서도 쓸만한 사람이니까 직업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급한 면이 있지만은 뭐 사람은 괜찮은데 나하고는 좀 안 맞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지. 그 무지한 인간 이렇게 접근하면 애들한테 큰 상처가 된다. 알겠습니다.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은 당분간 거기 있는 게 좋겠어요. 자기한테 오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흥분된 감정을 애들한테 얘기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애들한테 애들 아빠를 무지한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 데려올 생각을 당분간 하지 마세요. 애들 아빠가 나 못 키우겠다 데려가라. 그래 억지로 갔다가 맡기면 할 수 없이 그러면 애는 내가 키워야 되니 그때 데려오지 내가 데려오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우선 나부터 추스려라. 자기가 지금 더 급해요. 애들보다. 스님이 볼 때는 자기가 지금 병이요. 병. 애들보다 훨씬 더 급하고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고 제가 자기가 정신과 먼저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선생님? 예, 당연하지. 그러니까 자기부터 먼저 편안하게 되도록 자기 행복을 먼저 찾으세요. 지금 애들이 있으면 내가 애를 뭐 어디 갖다 버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애가 마침 아빠한테 가 있으니까 지금은 잘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상처가 있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자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나 혼자 살고 있으니까 이때 행복을 마음껏 좀 누리세요. 애가 하나 온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행복을 누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때가 되면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혼도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못 살겠으면 별거를 신청하면 돼요. 이분이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래서 도저히 겁이 나가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별거 신청을 하면 되지 굳이 지금 이혼 소송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기다려서 남편에게 여자가 생기든지 뭐가 적당하게 생기면 이혼은 저절로 돈 안 들이고도 쉽게 된다. 근데 뭐 물론 내가 남자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하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거 서두를 일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사람하고 빨리 어쨌든 정리가 막 하니까 이름도 거론하기 싫다. 생각도 하기 싫다. 지금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 지금 없는 돈을 남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 거거든. 어리석은 생각이. 그 돈 갖고 우선 치료부터 받으세요.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정진 안 해도 돼. 정신만 차리면. 그렇게 흥분돼 있으면서 잘하면 다리만 아파. 그러니까 정신부터 차리고 병원 가서 좀 안정제를 먹고 좀 들뜬 신경을 좀 긴장된 신경을 좀 안정시키고 심리를 좀 안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차분하게 느긋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스님. 제가 정신과 약을 먹어야 정도로 심한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침에 300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하루에 10km씩 걷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스님 말씀 듣고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고 또 스님과 이렇게 증문즉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남편한테 절할 때 그냥 절하지 말고 애 둘이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애들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남편, 내 남자로 감사한 게 아니라 애들 아빠로 애들을 키워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내 남자로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고맙다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애를 키워주는 건 사실이잖아. 지금 애를 키워주고 있으니까 애를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절을 한번 해봐요.